안녕하세요. 스카이과학의 이재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라는 탐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념 이론에서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실험에서 어떻게 그런 질량 관계, 질량 보존 법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제목은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라고 나와 있고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실험은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관계, 그리고 두 번째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우리 개념 이론 수업에서 앙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라앉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가라앉는 물질.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해서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을 앙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을 알아야 되지. 수용액 두 개가 반응을 해. 수용액 두 개가 반응을 하는데 서로 다른 수용액을 반응을 시켰을 때 얘네들이 반응해서 가라앉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앙금이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앙금 생성 반응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생성된 것도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반응 전과 후에 질량 변화는 밀폐된 용기든 닫힌 상태든 열린 상태든 열어놓고 실험을 하든 반응 전과 후에 질량 관계는 항상 어떻다? 같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열어놓고 실험을 하든 닫아놓고 실험하든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각각의 질량을 더했더니 얼마가 나와? 165.3g이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번에 이 두 개의 혼합용액 섞었단 말이야. 혼합용액 섞었더니 뭐가 발생을 해? 여기 있는 염화이온과 질산은에 있는 은이온이 반응을 하지. 우리 2학년 때 앙금 생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앙금 생성. 앙금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온이 질산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암모늄이온이야. 그래서 앙금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 빼고요. 나트륨, 질산 빼고 나머지 것들이 결합을 해서 앙금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 혼합용액에서는 뭐가 만들어져? 염화은이라고 하는 염화은 AgCl 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야. 혼합용액에서. 그래서 이 혼합용액의 질량을 측정을 했더니 어떻게 돼? 앙금이 생성되더라도 165.3g이 나오더라.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어떻다? 같다. 이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뚜껑을 닫아놓은 채로도 실험을 하고요.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도 실험을 합니다. 뚜껑을 닫아놓고 실험을 하든 열어놓고 실험을 하든 어떻다? 항상 같다라는 거.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관계는 항상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든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실험은 기체 발생 실험을 했습니다. 기체 발생 실험. 탄산칼슘이랑 묽은 염산이랑 각각의 질량을 합한 것을 질량을 측정했더니 196.4g이었다 라고 나와 있어. 책에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첫 번째 뚜껑을 닫아놓은 채로 밀폐된 용기, 밀폐 용기에서 실험을 합니다.
밀폐 용기에서 실험을 해. 그러면은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반응을 하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어떤 기체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기체 발생 반응은 들어오는 것은 없지만 빠져나가는 것은 있다. 뭐가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밀폐 용기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얘가 빠져나가고 싶은데 닫혀 있으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밀폐 용기에서는 무조건 질량이 같아. 그래서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을 했지.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은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이 반응을 했으니까 얘네들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도 정리를 해줄게. CaCO3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HCl 반응하면 두 개 이렇게 반응을 할 거야. CaCl2 염화칼슘 수용액 플러스 물 H2O 물과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과정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는데 밀폐된 용기니까 밀폐 용기니까 어떻게 돼? 빠져나가지 못해. 그래서 얘의 질량도 얼마가 나와? 196.4g이 나오더라. 그래서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다? 뚜껑을 열었다. 열었어. 열었더니 어떻게 돼?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가겠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가더라. 그러면은 질량이 어떻게 돼? 196.4g보다 작아진다. 라는 거. 얼마만큼 작아져요? 빠져나간,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만큼, 이 질량만큼 감소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열어놓고 실험을 하면은 처음 질량보다 감소할 거야. 이 감소한 질량이 발생한 기체의 질량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아지는데 196.1g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원래는 196.4g이었는데 196.1g이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은 얼마다? 0.3g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죠. 닫아놓고 실험을 하고 열어놓고 실험을 해. 밀폐된 용기에서 실험을 할 때랑 그리고 뚜껑을 열고 난 다음에 질량 변화를 관찰했더니 기체 발생 반응에서는 질량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쵸?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물의 총 질량, 염화나트륨 수용액, 질산화 수용액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 뭐 앙금이 생성되었을 때 생성된 앙금까지의 질량을 다 합했을 때 질량은 같다. 그리고 기체 발생 반응에서 반응물의 총 질량,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총 질량이 196.4g, 생성된 이산화탄소 기체 빠져나가겠지만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가겠지만 빠져나간 어떤 거?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 빠져나간 기체인 이산화탄소까지 총 포함한 질량은 항상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도 질량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험을 가지고 어떤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그치?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랑 그리고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통해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